제일 좋은 꽃길이 이제 인사를 어떻게 하는가 하면 절을 하는데 우리나라를 알죠? 가세. 가세란 지금 가세란 다른 가세 편안하십니까? 우리 공부해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가세란 단어 요즘 젊은 사람 아예 안 쓰고 우리 세대도 안 씁니다. 어릴 때 들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그대로 지금 조일동풍 사회는 나이가 든 사람이나 젊은 사람이나 우리끼리 모이면 그 단어를 그대로 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걸 생각을 했더니 또 그런 걸 생각을 해가지고 큰절을 설날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세 평안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 고모님부터 계획도 내야지. 네, 제가 한 크게 두 가지 정도만 그간에 있었던 일들 좀 설명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하나는 우리 지역구와 관련해서 제가 6월 임기 시작하고 난 이후에 뭐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만 큰 덩어리만 몇 개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중앙정치무대로 옮겨가서 지금 서울 쪽에서 돌아가고 있는 상황들 설명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두 가지를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나고 나면 또 우리 본부님들 중에서 덕담도 좀 하시고 아니면 질문이나 또 저한테 건의할 내용들이 있으면 편안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지역과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아마 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당선 이후에 무슨 자리가 있을 때마다 제가 강조했던 말이 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견을 저한테 얘기하신 분도 있었습니다. 제가 당선되면 4년의 임기가 있는데 그 중에서 1년 정도는 중앙정치무대에서 바른작을 강화하지는 않겠다. 존재감을 그렇게 의식해가지고 정치인은 지름 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1년은 제가 참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그리고 대신에 저는 지역구에 관련된 일은 내 목숨보다 더 철저하게 챙기겠다. 지역의 변화를 시키는 걸 제1의 목표로 삼겠다. 그리고 또 의정활동, 국회의원으로서 주어지는 의정활동을 철저하겠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는 거기에 따라서 저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 왔고, 그런데 이제 계엄과 탄핵이라는 상황 속에서 정치적인 발언들은 좀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본격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진짜 여러분들한테 말씀한 것처럼 저는 6월달이면 제가 이유가 있습니다. 정치를 저도 나름대로 20년 전부터 국회의원을 해보다 보니까 정치에 이게 흐름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서 오십시오. 네. 그래서 그 흐름을 계산하고 사실은 그런 계획을 짜놓은 겁니다. 그리고 제 개인의 존재감을 이렇게 드러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을 대표해서 뽑힌 사람인 만큼 무게감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 두 개를 구분해서 저 나름대로는 타이밍을 잡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첫 번째 부분이 지역과 관련해서는 저는 일단 제일 중심을 뒀던 게 뭔가 하면 지금까지 그 구청장님이나 뭐 전직 국회의원이나 또 정치인들이 하려고 했던 것들이 안 풀리고 막혔던 것들 큰 거부터 일단 푼다. 이거 안 풀어놓으면 자잘한 거 해봤자 동네를 개혁하고 혁신을 시키려고 하더라도 속도감이 안 납니다. 큰 덩어리를 풀어야 된다 해서 제가 조언점을 줬더니 그게 대표적인 게 이제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제일 큰 거는 우리 개정동의 경우 그 서부 쪽으로 넘어가는 지금 현재 대지터널이 항상 정체 구간이 되어가지고 우리 사업 발전을 좀 저해하는 요인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한 10년 전부터 추진되어 왔던 게 제2대지터널이 추진되어 왔는데 결국은 이게 BC라고 사업성이 안 나와서 우리가 재개발할 때도 사전 타당성 조사라는 걸 하지 않습니까? 그게 BC 조사를 하는 거거든요. 사업성이 있는지 없는지가 평가인 것처럼 공공적인 인프라를 바꾸는 도로나 다리나 또 건축물을 지어줄 때는 BC 분석을 합니다. 근데 그게 안 나왔어요. 안 나오니까 중앙정부가 예산을 투여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지부진하고 있던 건데 제가 당선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했던 게 그걸 풀어내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사업계획을 중앙부처로 올립니다. 어디로 가는가 하면 기획재정부로 올라가거든요. 기획재정부에 보면은 그 우리나라 싱크탱크들이 역할을 하고 있는 KDI라고 있습니다. 한국발전연구원에서 그걸 조사 분석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속적으로 기재부 장관 만나고 기재부의 담당 부서 국장과 과장 만나고 그 다음에 KDI에 그걸 담당하는 또 과업 연구 부서가 있어요. 그것까지 일일이 다 만나가지고 결국은 BC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BC가 통과가 됐는데 그 통과 점수가 아마 설명을 듣는 분도 있겠지만
0.9가 넘어야 되는데 0.89가 나온 거예요. 특거리.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100% 해준다가 안 되니까 정책성 평가라고 AH평가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0.5를 넘어야 되는데 이 작업도 같이 한 겁니다. 그래서 그거가 넘어감으로 인해 가지고 작년 11월 달에 정식적으로 기획조정부에서 저 여기도 여기 적혀 있습니다만 내비 타당성 조사가 정식적으로 11월 달에 기획재정부에서 통과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부가 인정하는 국책 사업이 되는 거고, 그러면은 국비를 받아낼 수 있고 또 시비를 투여시킬 수 있는, 그 시비와 국비가 매칭이 된 사업이 되고, 이거는 사업비가 한 2,300억, 나중에 가면 더 올라가겠죠. 2,500억 정도 될 건데, 그 사업을 이제 할 수 있는 근거를 다 마련을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죠. 작년에 해가 바뀝니다. 작년에 다 11월 달 해놓은 거고요. 이게 이제 속도감을 내려면,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이루어지는가 하면, 그러니까 사업성이 있다고 인정을 받았으니까, 공사를 하려면 공사하기 전에 설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조그마한 빌라 하나 줘도 도면을 만드는 것처럼, 이게 터널을 닦으면 어디에서 들어가서 어디에서 나오는데, 공급이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이게 터널 두께를 어떻게 해야 되고, 차선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거 다 설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설계 용역비가 확보가 돼야 됩니다. 근데 이제 사고가 터졌어요. 솔직히. 뭔가 하면, 이거는 좀 민주당을 비난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제 제가 이걸 사업 예타를 통과시킨 시점이 11월 달이었거든요. 근데 아시다시피, 정부의 회계 연도라는 게, 9월 달까지, 9월 전까지 정부에서 차기 연도, 다음에 대한 예산, 정부가 어떻게 예산을 운영할 건지를 9월 전에 다 정리를 해서 9월 달에 국회에다 넘깁니다. 그럼 여기에 정부안이거든요. 그 다음에 국회에서 각 상임위별로 그 부서 상임위별로 해가지고 정부 부처에 대한 예산 심의를 합니다. 그러면 정액도 시키고 감액도 시키고 그걸 하고 나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어오고요. 그래서 또 한 번 더 손질하고 마지막으로는 본회의에서 표결을 해서 통과를 시킵니다. 그래서 제 전략이 뭐였는가 하면 11월 달이었기 때문에 정부가 마련하는 9월 달까지 국회로 넘기는 그 안에는 용역비가 안 들어가 있습니다. 19억이거든요. 그러면 제가 뭘 하는가 하면 여러분들 그런 언론을 많이 봤을 겁니다. 국회의원의 쪽지 예산이라고. 원래는 정부가 예산을 안 넣은 걸 국회에서 세칙해갖고 집어넣는 겁니다. 원래 그게 참 원래는 원칙적으로는 안 맞는 건데 그 쪽지 예산으로 해갖고 용역비를 집어넣으려고 기재부하고 얘기까지 끝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갖고 딱 통과가 되면 올해부터 용역 들어가지고 사업이 시행이 될 수 있도록 됐는데 어디서 꼬였는가 하면 민주당이 작년에 올해 예산에 대한 걸 일반 통과를 시켰다 아닙니까? 기억나죠? 그래서 거기에 보면 언론에 부각된 거는 전부 뭔가 하면 정액되는 것들은 올리는 것들 있잖아요. 그것들을 싹 없애버리고 정부가 제출한 안을 감액만 시켜가지고 없애버리는데 경찰청, 검찰청, 청와대, 감사원의 특수활동 경비라든지 이런 돈들을 다 없애버린 거예요. 제로로 만들었습니다. 문재인 정부나 노무현 정부나 윤석열 정부가 계엄을 일으키기 전에까지만 하더라도 10원도 안 깎아요. 그 다 반영됐던 돈을 빵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어떤 돈인가 하면 사례를 딱 두 가지만 얘기하면요. 경찰청에서 예를 들면 우리가 제일 요새 화제가 됐던 게 마약 사범들이 지금 많이 늘어나잖아요. 청소년들한테까지 가고 그 다음에 또 딥페이크라고 해서 여성 내 얼굴 아닌데 가짜로 합성을 해가지고 그 성적인 피해를 보게 만드는 딥페이크 이런 수사들 있잖아요. 이런 돈들이 어디서 나가는 거예요? 거기서 나갑니다. 잠복 근무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마약들 사범을 잡으려면 그냥 가서 잡는 게 아니에요. 그 중간에 스파이 같은 사람들 심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정부를 물고 오게 하고 그 사람들을 관리를 해야 되고 이런 돈들이 막 들어가잖아요. 딥페이크를 하려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텔레그램이라는 그런 데서 딥페이크를 유통을 하는데 그게 잠복하고 들어가야 돼요. 그럼 그런 데 들어가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 돈들이 다 그 돈들인데 그걸 제로를 만들어. 그럼 수사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래서 언론에 부각이 된 거는 그런 돈들을 청와대 돈들, 감사원의 돈들, 검찰의 돈들, 경찰의 돈들을 다 잘라버리니까 이제 대통령이 뚜껑이 열린 거죠, 사실은. 그런 게 있는데. 근데 그것과 별도로 이제 우리 같은 사람이 피해를 봅니다. 국회의원들 중에서. 아까도 말한 것처럼 정액을 시키려 했어요. 없는 꼭지를 만들어가지고 쪽지 예산으로 넣어가지고 바로 올해부터 용역 들어가려고 했는데 정액되는 걸 10원도 안 넣는 거예요. 감액만 다 시키고 그 감액에는 정부가 피해를 본 거고 제 피해는 뭔가 하면 정액시켜가지고 올해부터 하려고 하는 것들을 아예 10원도 안 들어오도록 만들어가지고 국회에서 예산을 통과 다 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산이 반영이 안 돼 있어요. 설계 용역비가. 안 그러면
제가 비제부하고 얘기 다 끝나 있었거든요. 들어갈 건데. 그래서 이제 지금 새로운 숙제가 뭔가 하면 지금 이제 민주당도 자기들이 잘못한 걸 속으로는 인정을 해요. 근데 대외적으로 말을 못하지. 그래가지고 뭐 요새 저 민생회복지원금이 이래갖고 1인당 25만 원 주는 거 이거 하자고 지금 민주당이 난리잖아요. 근데 어느 시점 되면 올해 지금 저 2월달 다 됐으니까 추가경정 예산 추경을 갖다 편성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제 작전은 뭔가 하면은 추경 예산에다가 이제 설계 용역비를 집어넣으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다시 이제 궤도에 올라가는 거예요. 설계 끝나고 나면은 본 공사비를 그때 좀 확보해가지고 착공에 들어가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막혔던 것들을 어쨌든 교통과 관련된 것들을 크게 하나 풀어놓은 것들이 있고요. 근데 이건 진짜 그 전에는 안 됐습니다. 안 됐던 걸 저 나름대로 노력해서 풀었고 이제 실제 공사가 진행될 수 있는 기초인 설계 용역비는 올해 안에 추경 때 받아내가지고 하려고 한다. 그렇게 보고를 드리고요. 이게 이제 배정동에는 배정동에는 그 주변에 그 배정 5구역이니 7구역이니 8구역이니 6구역이니 뭐 이런 재개발 사업들이 막 추진되고 있고 좀 지지부진한 면은 있습니다. 그게 주택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함부로 이렇게 시공사가 빨리 서둘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쪽 동네는 개발 호재가 됩니다. 새롭게 터널이 생기는 인해 가지고 그 주변에 있는 입장에서는 재개발을 할 수 있는 조금 속도를 낼 수 있는 개발 호재가 되고 재개발이 이루어지면 재산 가치가 조금 더 평가받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측면은 존재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하나가 신평동에서 오셨지만 서부산 의료원, 저는 제가 중간에 보고를 들은 분들도 있지만 서부산 의료원도 2016년도에 서병수 국회의원 시절에 서부산권을 좀 활성화하겠다 해가지고 크게 두 가지 사업을 진행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사상구에 그 부산시청에 서부산 첨사 짓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건 벌써 시작되었습니다. 똑같이 서부산권을 키운다 해가지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였는가 하면은 신평 그 역사 옆에 그 저기 서부산 의료원. 그래서 서부산권에는 공공의료 시설이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다 거기 있거든요. 그 사립동에. 가면 부산시립의료원이 있고 그 다음에 부산 진구에 전국도지만 보훈병원이라는 게 이런 식이고 우리 서부상권 특히 사하구에는 공공의료도 없고 종합병원도 제대로 된 게 없어요. 그래서 서병수장이 그 추진했는데 이거는 거의 한 발자국도 못 나고 있습니다. 이게 작년까지. 그것도 안 나간 이유가 똑같습니다. 비시평가가 안 됩니다. 이게 저거는 정부의 예산을 드리는 거 아닙니다. 이 터널은 정부의 예산하고 시의 예산이 들어가지만 서부산 의료원은 민간 개발 방식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뭔가 하면 민간이 내 돈 들여가지고 건축물을 짓는 겁니다. 그래서 지어가지고 운영이 될 거잖아요. 거기에서 수익을 20년 동안 뽑아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새는 다 그렇게 하고 정부의 돈으로 하기로는 재정 규모가 여유가 없으니까 그게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민간한테 너가 그걸 지어라 하고 나중에 이윤을 돌려주는 거있더라고요. 그러고 최종적으로 20년 끝나고 나면은 전부 다 다시 시로 준다든지 그런 방식으로 갑니다. 근데 문제는 처음에 계획 잡았을 때 이게 이제 공사비 책정을 하는데 그 공사비가 750억으로 책정이 돼 있었는데 그 가지고는 아시다시피 인건비 오르고 자재가 오르니까 공사로 들어오는 민간 건설 업체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정액시키는 게 제 의지였어요. 그래서 당선되자마자 제가 제일 쫓아가는 게 이것도 KDI가 합니다. KDI 안에 또 피맥이라고 있거든요. 공공투자 관련된 걸 심의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줄기차게 제가 찾아다녀가지고 10% 공사 정액을 시켜놨어요. 그러면은 뭐 750이니까 75억을 더 정액을 시켜가지고 사업 타당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 정도까지 금액을 정액을 시켜놓으니까 올해 3월달에 선거하고 있는 중이죠. 제가 이 일을 추진했던 거는 부산시 경제부시장 시절에 계속 KDI로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올해 3월달에 부산시에서 입찰 공고를 냈습니다. 입찰 공고를 내니까 이제 컨소시엄이 구성이 되어서 들어왔어요. 그래서 동부건설하고 부산의 산미건설하고 한 군데가 HK중공업인가 한 군데 이렇게 해가지고 부영건설 부영이 아니에요. 동부 태영 그 워크업 지금 저 상태인데 회생을 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인데 어쨌든 그 세 군데가 컨소시엄을 맺어서 우선 협상 대상자가 되어가지고 시하고 그게 계약을 맺었고 그 다음에 지금 설계 용역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공사가 착공이 되고 그 다음에 28년도 되면은 병원이 되도록 그렇게 지금 다 닦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이제 보는 관점에 다르지만 우리 사하부 과배에서는 제 입장에서는 선거 때부터 해갖고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제일 큰 사업들이 맡겼던 게 2개였거든요. 그거 뚫어내는 거는 다 해놨다.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큰거 다 해놓고 시작한다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할 것만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하는 게 신평역에 있는 철도 기지창 이전하는 거 합니다. 제 무조건 해낼 거고요. 내년도에 그 지방선거가 있는데 시장님으로부터 결단을 그 전에 얻어내서 결과를 나올 수 있도록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역에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하면은 새로운 한 3만 3천 평 정도의 부지가 생깁니다. 그러면은 여기도 우리 사업에 어떤 땅이 생기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하는 게 뭔가 하면은 강변사업소라고 아시죠? 그 하수종말 처리장. 이게 저기 동부상권은 수영강에 다 모여 있어요. 수영 하수종말 처리장이 있고, 우리 서부상권에는 서구, 사하부, 사상구, 북부 쪽에 배수들이 전부 다 이쪽으로 와서 정화시켜서 바다로 내보내는 강변 하수 처리장이 있는데, 저거가 한 7만 평 가까이 됩니다. 저거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환경오염 시설이라 인식을 갖고 있고 지역 발전에 지장물이 되고 있습니다. 저거를 없애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수영강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우리가 인간이 생활하면서 배수를 배출하는 거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화장실에 안 갈 수 없잖아요. 음식물 설거지 안 할 수 없다. 이거 다 정화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없앨 수는 없는데, 대신에 미관적으로나 생활 공간적으로 생활에 지장을 주면 안 되게 만들기 위해서 현대화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수영강은 현대화 사업을 하나하고 컨소시엄을 맺어가지고 부산시가 수요 계약으로 이미 설계에 들어갔습니다. 뭔가 하면 전부 지하로 다 내려옵니다. 눈에 보이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상부 공간들은 공원 내지 체육시설이라든지 시민들한테 다 개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영은 저쪽으로 그렇게 흐름에 들어갔는데, 제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게 내 임기 동안에는 무조건 강변 사업소를 똑같은 방식으로 하수종말 처리장을 현대화시켜서 땅으로 다 묻어버려요. 그래서 그 위에를 공간을 열어버리면 제일 혜택을 많이 보는 거는 신평 이동이 중심이 되겠죠. 아까 말한 것처럼 철도 기지창 이전시키고, 그 다음에 그쪽을 강변 하수처리장은 시간은 제법 걸립니다. 그렇게 되면은 약간 신평동이 중심이 되고 새로운 토지가 많이 생기게 되고 전체적으로 사업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렇게 큰 덩어리의 사업들을 전환을 시켜내는 걸 제 머릿속에 그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가 얼숙도입니다. 얼숙도하고 맥도하고 엮어가지고 국가도시공원으로 정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기 순천만 국가정원 태화강 국가정원 있죠. 이게 법이 국가정원을 만들 수 있는 법이 있는데 우리나라에 두 군데만 지정이 되어 있는데 관광객들이 많이 갑니다. 근데 법이 2016년도에 정의학 국회의장 시절에 국가도시공원을 지정할 수 있는 법이 만들어졌어요. 근데 전국에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시하고 저하고 해가지고 여기 맥도하고 그 다음에 얼숙도를 전체 국가도시공원으로 정하는 법을 제가 개정안을 내놨습니다. 그 좀 완화시켜가지고 그걸 내놓고, 저걸 나중에 법이 통과되고 나면은 전국적으로 인천하고 우리 부산이 경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둘 다가 되든지 우리가 되든지 그래갖고 지정이 되면 얼숙도를 중심으로 해서 생태 환경적인 관광이 활성화될 수 있는 것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틀림없이 법 개정까지는 올해 안에 제가 해냅니다. 왜 그렇게 하는 거? 이걸 다루는 상임위가 국토위원회거든요. 국토위원회 위원장이 맹성규 의원이라고 인천 출신의 위원장인데, 이 사람은 인천시장에 출마하고 싶어하는 사람이고 똑같은 법을 내놨어요. 저하고 그 민주당인데. 그래서 여야가 갈등이 되는 법안이 아닙니다. 그리고 인천과 부산이 갈등을 하고 대립하는 법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맹성규 위원장하고 저하고 합심하면 이거는 법안은 통과되고, 그렇게 되면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속도를 내려고 하고 있고, 부산시에서는 이것도 용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하면 좀 큰 틀의 변화가 생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자잘한 겁니다만 우리가 분돈이라도 풀어야 될 거 아닙니까? 지역 발전을. 그래서 제가 제일 자부심을 가지는 거는 예산 확보해내는 거는 진짜 자부심을 가집니다. 실제로 말씀을 좀 드리면 이거 보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건 일반적인 부분 이거 안 써놨는가? 그 부산시가 있으면 부산시에서 각 구군에다가 16개 구이지 않습니까? 16개 구군에다가 꼬리표가 안 달린 예산. 우리가 보통은 예산 회계 구조를 보면 내년도 사업을 뭘 할 건지를 항목을 정한다 아닙니까? 그치? 내년도에 예를 들어서 체육시설을 뭘 짓는다 하면 그 딱 항목 짓고 그 돈을 다른 쪽으로 못 쓰게 합니다.
전용을 못하게 돼 있어요. 법적으로는. 근데 특수한 경우는 허용이 되지만 일반적으로는 딱 정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사용을 못해서 불용 추계하게 되면 그 다음 연도에 예산 책정할 때 불이익을 줍니다. 예산을 적게 줘요. 근데 그런 게 아니고 꼬리표가 없는 항목에 진행되지 않는 예산이 부산시에서 주는 게 일반 조정 교부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 제일 많이 받아오면 구에서는 내가 그래도 구청장이나 지역의 시의원, 구의원들이 좀 자유롭게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가지고 예산을 쓸 수 있는 돈인 거죠. 그 돈을 부산시에서 제일 많이 받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시장님이 되게 기분 좋아하세요. 네,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꼬리표가 달린 게 특별조정교부금이라는 겁니다. 부산시에서 받는 거예요. 이게 있거든요. 제가 이제 올해 받은 부산시에 작년에는 제가 국회의원이 아니었으니까 작년에 제 걸로 할 수가 없죠. 올해 작년에 제가 다 해줬습니다.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올해 얼마 받았는가 하면은 제가 33을 받았는데 이게 작은 돈이 아닙니다. 국회의원들 보통 받으면 10억에서 15억 받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에서 저한테 당부하는 게 뭔가 하면 언론에다가 홍보를 하지 말아달라. 지역 주민들한테 그냥 말로써 설명하는 건 그런 대로 괜찮은데 언론에 알려지면 다른 지역의 국회의원들이나 구청장들이 가만히 있습니다. 왜 이성들한테만 편파적으로 돈을 많이 주느냐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안 알립니다. 근데 제가 다른 사람보다 한 2배 이상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보면 다 우리 지역에 도움되는 일들입니다. 지금 하단 이동에 계시겠지만 하단 그 에덴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복지관은 원래 짓기로 돼 있는데 특파기밖에 못했어요. 예산이 모자라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번에 특별조정교부 10억을 받아주면 단계적으로 계속 올라가게 하게 돼 있고, 그러면은 우리 사업 단만 놓고 보면은 사람체 복지관 있잖아요. 그거 다음으로 복지관이 새로 하단 쪽에 들어서게 됩니다. 나머지 복지관들은 전부 저 사업에 모여 있어요. 우리 가대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진행을 지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아대학교 쪽 위에 왼쪽에 등산로 또 데크 공사하는 데다 넣어놓고, 세리골 가보면 운동하는 데 있잖아요. 그 있는데 그 옆에 보면 어린이 놀이터 같은 게 있는데 엉망인데 주변에 그 아파트에 계시는 젊은 분들이 전부 요청하는 게 그게 제대로 된 그 놀이터를 좀 만들어 달라 해가지고 예산 요도 받아내고, 요 하단 오거리 요 밑에 요 교통섬 있죠. 지금 아무것도 없고 그냥 딱 이렇게 녹색으로 펜스만 쳐져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저 상태로 넣어놓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구청에서 이건 저한테 요청을 하더라고요. 이건 주민들이 요청한 거 제가 다 받아들이고 있고, 이런 거는 구청에서 요청해서 제가 5억을 받아요. 그거 근데 교통섬이 3개인데 왜 5억까지 필요한지 잘 모르겠어. 어떤 데 돈 쓰니까 걱정은 약간 되는데, 저는 돈 따달라는 거 다 따줍니다. 솔직히. 그 다음에 가락타운 1단지에 이제 그 아스폰으로 된 아스팔트 공사비도 따오고, 수학산에 가보면은 이제 억새 군락지가 있는데 이게 제대로 관리가 안 돼가지고 풀밭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좀 힐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려고 예산을 좀 확보해 놔가지고 제가 3억도 따오고, 그 다음에 저 수학산 쪽에 황토길, 제가 황토길은 우리 저 홍콩채 회장님도 계시지만 2, 3단지 쪽에 황토길을 제가 시의원하고 부시장 할 때 예산을 하나 해가지고 그때 떼었는데 2억 3천짜리인데 제가 2억을 투입을 했거든요. 의원 3억 3천만 원 하고. 근데 그거를 그때 당시에 국회를 자기가 한 것처럼 막 장사하는데 너무 황당해가지고 그렇게 돼 있는데, 이쪽 성악산 쪽에도 황토길한 예산 제가 따왔고,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하단 1단지, 가락타운 1단지에도 여기 있습니다. 이거는 경안부 예산 8억 원하고 12예산 6억까지 해가지고 1.1km 정도 되는 아주 긴 거리에 황토길이 조성이 되고, 그거는 길만 조성하는 게 아니고 약간 화초도 조성합니다. 가락타운 저기 2, 3단지에는 죄송합니다만 그 예산이 2억 3천밖에 안 돼요. 저한테 아예 처음부터 예산을 많이 달라 했으면 많이 해줄 건데 조금 하는 바람에 그런 게 안 돼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진흙도 보면 약간 마사가 약간 섞여 있고, 이런 100% 황토 만들어가지고 하고 화장실까지 만듭니다. 아예 그 공원에 센터